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3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주말을 넘기면서 나라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운이 트였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나라, 윤석열, 그리고 한국의 애국 세력이 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어젯밤에는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분 좋은 일들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근사한 회담이었습니다. 2박 3일 윤석열, 바이든 두 사람이 붙어 다니면서 한 연설이나 행사가 국민들을 첫째 안심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이 역시 든든하구나 하는 느낌을 주면서 나라의 중심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악몽이었던 트럼프와 문재인의 기괴한 행태가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문재인의 이름은 지워지는 순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참패, 국민의힘 압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20%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압승하고 있는 데다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도 당초 불리하게 나오던 김은혜 국민의당 후보가 급상승세로서 요사이 조사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오히려 김동연 후보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모양이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당선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구청장, 경기도의 시장 선거에서도 지금 여론조사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국민의힘이 앞서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의 삭슬이 승리도 결코 너무 나간 전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의힘 삭슬이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을 윤석열 정부가 갖게 되면서 민주당을 여의도에서 포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문재인 정권이 제공했습니다. 민주당은 금수완박 법안을 국민을 무시하고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금수완박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전혀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오만한 자세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훈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근사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불만이 그냥 고스란히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은 건방지게 보이는 사람, 오만하게 보이는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문재인, 더구나 선거에 진 민주당과 문재인에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동정하고 있는 심리가 잠재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도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는 것은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면 조심해야지 금수완박이라는 헌법을 무시한 입법 쿠데타를 했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행정가를 뽑는 게 아니라 이거 제2의 대선이라고 민주당이 스스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보복을 지금 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더구나 삼성전자에서 시작해가지고 현대자동차로 끝난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의 대기업이 한미동맹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설립자 이병철, 현대그룹 설립자 정주영 두 거인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 42%, 민주당 지지율 29%, 그 차이는 13%포인트나 됩니다.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 지역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이재명의 본거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가 42, 민주당 지지가 33입니다. 42대 33. 요게 경기도 지사, 그리고 지금 경기도라고 말했을 때 인천까지 포함됩니다. 이 경인이죠, 경인. 경인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인천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상당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50%고 민주당 지지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충청도가 경상도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오로지 전라도만 국민의힘 지지 13%, 민주당 지지 52%이지만 이 역시 전라도도 전국의 그 민심과는 좀 괴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좌익 운동권 시대 종말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론 구조를 보면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즉,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24%까지 줄었다가 요사이 내가 보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35%로 늘어났습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3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7%로 줄었습니다. 중산층은 29%입니다. 여기서 벌써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보수가 자신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탈탈 털렸습니다. 약점 있는 사람들 많이 잡혀갔습니다. 약점이 없는데도 법을 엉터리로 적용을 해가지고 많은 보수 인사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세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은 가장 깨끗합니다. 반대로 한국의 좌파 세력은 가장 부패합니다.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깨끗하면 큰 소리 치게 되는데 이 깨끗한 보수 세력이 권력까지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좌파 세력의 준동이나 저항이 있더라도 쉽게 극복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오늘 이 순간의 대한민국의 진로입니다.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대운이 틀렸다. 윤석열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 선거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운도 좋고 대한민국의 운도 좋습니다. 왜 윤석열과 대한민국의 운이 좋으냐 하는 것은 세계사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라는 큰 해류가 흐르는데 저 북한이나 문재인 정권처럼 그 도도히 흐르는 큰 해류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과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대세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순리대로 순풍을 받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세계사의 대세가 뭡니까?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진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고,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법치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진실, 정의, 과학입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문명 발전 세력, 문명 건설 세력과 윤석열 대한민국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김정은은 문명 파괴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5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한 몇십 년 가면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유턴 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죠. 5년 권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 대통령으로서 그 다음 권력이 자기 편이 아니라 반대편, 즉 보수의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이 대한민국의 진로와 맞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역사의 대세를 타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분위기가 밝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7일, 28일 사전투표에도 국민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라고 하는데 그 주권자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는 투표입니다. 투표로서 자유를 지켜낸 지난 3월 9일의 선거 연장선상에서 오는 5월 27일, 28일 사전투표, 그리고 6월 1일 본투표에서 다시 한번 현명한 선택을 합시다. 감사합니다.